여러분, 혹시 감자는 그냥 살찌는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건강에는 별로라고 들으셨죠? 밥 대신 감자를 먹으면 탄수화물만 더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감자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고 콩팥에 치명적인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자의 숨겨진 효능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먹는 법, 그리고 감자의 건강 효능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꿀 조합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감자튀김이나 감자볶음 혹은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진지하게 건강식품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의외적으로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는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보물 같은 식품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를 정도예요. 왜 사과가 아니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르냐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물부터 꺼내볼까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귤이나 오렌지 혹은 사과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감자 한 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과의 약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 100g에 약 36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감자에 비타민 C가 그렇게 많다고 하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감자 2알만 드셔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익히게 되면 이 비타민C가 상당 부분 파괴된다고 아시죠? 시금치를 데치면 비타민C가 절반 이상 날아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자는 달라요. 감자 속에는 전분이 비타민C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소중한 보석을 솜으로 감싸서 상자 안에 넣어둔 것처럼 전분이 비타민C 주위에 막을 형성해서 열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40분 동안 쪄도 비타민C의 약 75%가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자가 다른 채소와 확실히 다른 점이죠. 그럼 이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아주 나쁜 녀석들이 있는데요. 비타민C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활성산소가 몸속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되고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혈관 건강 물론이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굉장히 고마운 영양소인데요. 여러분 혹시 식사를 하셨는데도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철분 부족 때문일 겁니다. 철분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이 택배기사 같은 일을 하는데요. 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C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감자를 적절히 드시면 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도 좋을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드시면 철분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의 두 번째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변비라는 게 참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하루 종일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잖아요. 배가 더부룩하고 묵직한 느낌. 그런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서 마치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쓸어내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집안에 대청소를 해서 먼지를 싹 털어내는 것처럼 식이섬유가 장 속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이 변비가 개선되고 장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깔아놓은 것처럼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크게 가거든요. 마치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었다 약하게 틀었다를 반복하면 파이프가 빨리 낡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감자의 식이섬유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감자의 세 번째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인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칼륨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 김치 굉장히 잘 즐겨 드시잖아요. 밥상에 국 한 그릇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그러다 보니 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 벽에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칼륨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청소부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처럼 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자 100g에는 약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바나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얼굴이나 다리가 퉁퉁 붓는 이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잠결에 다리가 꼬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되는 과정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잘 풀리지 않아서 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쉽게 예민해지시는 분들, 혹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에는요, 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혈압 관리와 근육 건강, 그리고 신경 안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자를 그러면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조리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감자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찌거나 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찜기에 넣고 쪄내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고요. 기름도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죠. 삶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감자를 너무 잘게 썰어서 삶지 마시고요. 통째로 또는 크게 잘라서 삶아주세요. 왜냐하면 감자를 잘게 자르면 이 비타민C가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큰 덩어리로 삶으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감자 껍질 다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감자의 영양소의 약 80%가 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이 껍질 부분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를 훨씬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자를 껍질째 오븐에 구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껍질째 구우게 되면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되고 고소한 맛도 살아나거든요. 다만 구우실 때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요. 200도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 피해야 할 조리법도 있습니다. 바로 기름에 튀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튀김 많이들 드시죠? 사실 감자튀김 굉장히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물질을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면 에어프라이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름을 안 쓰니까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에어프라이어 역시 고온으로 조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크릴 아마이드와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에어프라이로 조리한 감자튀김에서도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기름은 적게 쓰지만 온도가 높다는 점에서 튀기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려면 찌거나 삶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감자의 효능을 그럼 2배로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자와 계란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걸음걸이가 불안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감자와 계란의 만남이 빛을 발합니다. 감자에도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고기나 생선만큼 많지는 않지만요. 문제는 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집을 짓는데 벽돌은 있는데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좋은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이 계란에는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자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이 계란이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퍼즐의 빈칸을 정확히 맞춰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자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서로 보완되어 단백질 합성 효율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꿀조합은요, 이 감자와 우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유에는요, 비타민 D와 칼슘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런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 마그네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시멘트가 벽돌을 단단히 잡아주듯이 이 마그네슘이 칼슘을 뼈에 잘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삶아서 우유와 한 잔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은 물론이고 이 근육경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있죠? 저녁에 삶은 감자 한 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셔보세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서 이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오는 야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에 유당이 제거된 두유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냉장 보관한 삶은 감자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겨서 혈당이 좋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인터넷이나 텔레비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안 오른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일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뜻한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약 7% 정도 있는데
냉장을 보관하게 되면 약 13%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양입니다. 13%라고 해도 감자 전체에서 보면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거든요.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이고 혈당 지수도 약 80 정도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다고 해서 혈당 걱정이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냉장 감자라고 해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냉장 감자가 마치 혈당 관리의 만능 해결책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자를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앞에서 감자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콩팥을 정수기에 비유하자면 정수기 필터가 낡아서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감자를 많이 드시게 되면 몸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심장박동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감자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오래 보관하시다 보면 싹이 돋아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우 다들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거나 싹이 날 때 만들어지는 천연 독소인데요. 이걸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배가 아프거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났으면 싹이 난 부분을 넉넉하게 도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껍질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도록 싱싱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 솔라닌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이죠.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옆 신발장처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보관하시게 되면 이 습기가 차서 금방 물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양파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이 가스가요, 감자의 싹을 빨리 틔울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사과를 감자와 함께 넣어 두시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오히려 감자의 발화를 억제해 줘서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한 알만 감자 바구니에 넣어 두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감자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삶은 감자 한 알과 삶은 계란 하나를 함께 드셔보세요. 여기에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이시면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에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드시면 담백하니 맛도 좋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감자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감자찜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 한두 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이 감자를 튀기는 대신 찐 감자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감자를 으깨서 우유와 섞어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밤에 출출할 때 찐 감자 한 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는 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을 적게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장을 자극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천천히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단 틈틈이 조금씩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를 드시는 것과 함께 가벼운 산책도 병행해 주는 게 좋겠죠. 식사 후 30분쯤 뒤에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감자에 좋은 영양소를 드시고 걷기로 혈당까지 관리하시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자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참 소박한 식품이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 식품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 한 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